최상목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지가 내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내란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왜 이러냐 도대체 최상목 목이 왜 이렇게 뻣뻣하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아니냐 이런 건데요. 하나는 실제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네. 막 이렇게 저렇게 접었다는데 뭐 그래서 네. 이 짤도 많이 돌았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봤냐 네가. 지금 이상민도 저렇게 봤더니 다 보였다는 거거든요. 음. 이놈들이 뭐 시력이 엄청 좋은 거냐. 그래. 근데 아무튼 이제 지네들이 통으로 같이 딸려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함 이것도 있지만 자꾸 미국에서 지지한다고 해주니까 네. 그런 거 있는 게 아니냐 지금. 목이 빳빳한 게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공개 질의도 보냈습니다. 네. 촛불행동에서 공개 미대상관에 이거 지금 왜 자꾸 이런 발표를 해서 네. 하는 거냐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이제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지금 이제 그런 농성도 좀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오히려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뭘 우려하는 그 이제 뭐 거야?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냐? 왜요? 뭐 그렇게 이제 항의하면 더 지지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성불가침. 나쁜 건 다 알아. 음. 근데 어쩔 수 없지 않냐. 건드리면 안 된다.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음. 마치 그 집안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강도를 잡고 이제 경찰서에 다 보냈는데 저 그늘진 구석에 미소 짓고 있는 한 미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쟤네에 대해서는 아예 다 못 본 것처럼 경찰도 피해자도 강도도 약간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긁어부스럼 하지 말자. 네, 두려움의 대상.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아닌가? 두려움의 대상 아닌가? 네, 그걸 공미주의라고도 하죠. 네. 사실상 공포. 네, 네네. 미국을 두려워하는. 음. 그래서 사실상 그 숙미의 배후에는 공미가 항상 있는 거죠. 네. 근원은 공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무섭다. 숭미는 숭상하는 거고 그러니까 공미는 겉으로는 이제 공포스러운. 겉으로는 숭상인데 의식적 네네. 차원에선 아하. 사실 깊게 들어가면 공미라는 거예요. 아. 그 옛날에 원시인들이 네네. 그 자연에 있는 맹수들을 처음에 숭상했잖아요. 그림도 그리고 곰, 뭐 부족, 네네. 우리는 늑대 부족. 왜냐면 무섭거든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숭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좀 해치지 말아주세요. 네. 이러면서 숭배하는 거고 외계인 숭배족들도 있어요. 황교안이 또 외계인 숭배할지도 몰라요. 음모론 믿으면서. 근데 어쨌든 그 외계인에 대한 숭배도 무서워서 그런 게 제일 커요. 네. 외계인이 우리보다 약하다, 듣보잡이다 그러면 뭐 무서워하겠어요. 근데 UFO 타고 와서 우리 밤에 와서 장기 빼가고 이런다 무섭잖아요. 네네. 그게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통 어떤 대상에 대한 공포가 그 대상에 대한 숭배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포가 숭배로. 네, 근데 한국은 사실상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네. 해방 이후부터 네네. 한국 전쟁을 거치는 시기까지. 그래서 그 뼛속 깊이 각인된 공포. 그리고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었고요. 네. 어쨌든 간에. 네, 실제로 그랬고요. 네, 네. 그런 거에 대한 공포.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대할 수 없는 예. 큰 나라, 강한 나라. 그러니까 여기 이게 겉으로는 숙미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 너무 무서워서 미국을 찬양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미국을 막 합리화하는 거죠. 하는 것처럼. 네, 좋아하는 거죠. 내가 사실은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좋아서 그러는 거다. 저희는 괜찮잖아. 민주주의잖아. 자본주의의 모범 그것도 아니야? 합리화네요. 일종의 합리화죠. 공포를 덮기 위한. 회피네요, 그것도 일종의. 그렇죠. 그게 이제 커요. 그래서 미국 문제에 대해서는 못 건드리는 게 큰 거죠. 만약에 숙미만 있다면 이렇게 껄끄러워하지는 않아요. 네. 공미 때문에 이렇게 껄끄러워하는 겁니다. 숙미만 있다면. 그렇죠. 그거 오히려 할 말하죠. 뭐야? 내가 모범을 알았던 미국이 왜 내란을 지지해? 그렇죠. 이게 되죠. 그렇죠. 근데 공미가 있는 거야. 이면에는. 그러니까 사실 숙미라고만, 그러니까 숭상만 있다고 하면은 큰 나라다. 그렇죠. 뭐 경제도, 그렇죠. 뭐 민주주의도 잘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네. 그게 이제 합리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사실은 어. 뭐 중국이 엄청나게 그 뭐라고 합니까? 그 AI도 막 하고 네. 그러면 중국도 뭐 잘하네. 잘하네. 뭐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좀 미국 문제를 기피하는 이런 한국 사회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그 사실 최상목을 지지했던 건 바이든이에요. 네. 지금도 트럼프 정권이 지지한다고 볼 이유는 없어요, 딱히. 근데 뭐 계속 그렇게 발언들을 하는데요.
지금도 그 지지한다는 발언을 합니까? 그러지 트럼프 않나요? 행정부에서는 별로 안 나오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예. 그런 기사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트럼프와 최상목은 언제 통화할 것인가. 뭐 뭐 그런 이제 기사가 그런 나오긴 거야. 하던데. 그건 뭐 이제 통화할 수 있는데 예. 어쨌든 지금 곧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아. 형식적으로. 네네. 그렇다고 해서 최상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네. 그래서 시범적으로 탄핵을 해도 돼요. 네네. 트럼프 정권의 입장이 뭐냐? 그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네. 그거 괜찮은데요. 그래 최상목과 국무위원들 다 날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네네. 트럼프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괜찮은데. 예. 아마 트럼프 그럴 거예요. 지들 시원하네. 네. 나만 시원하게 하는 줄 알았더니 쟤들도 시원한데. 그러니까요. 네. 우리 트럼프 심리 분석을 좀 하루 좀 가보긴 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약간 이제 이 최상목을 못 날리면서 또 체포가 안 되면서 이제 윤석열 체포가 약간 이제 그 기간 동안 쟤네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여론조사가 무슨 뭐 엄청나게 나온다는 등 이러면서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야 이게 네. 다시 고구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원래는 이재명 대표는 사이다인데 그렇죠. 기본 저 이미지가. 근데 최근에 이제 국회 연설 그다음에 어제 인터뷰 이런 거 봤을 때는 다시 이제 기본 사회랄지 외교는 몰빵 안 된다. 이제 이런 발언들을 한단 말입니다.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네네. 미국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네.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죠. 네. 그리고 이 전 과정을 다시 관찰했을 때 윤석열을 그동안 키워줬던 것도 미국이고요. 그렇죠. 비호했던 것도 미국이고 네네. 윤석열의 계엄을 반대해서 좌절시킨 것도 미국 아닙니까? 어허.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에 대해서 정치인들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 또 이재명 대표처럼 대권에 도전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좀 우클릭의 욕을 먹고 친밀한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트럼프 행정부 쪽에 예, 자기가 미국에 반대하지 않는 인사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네. 많은 노력을 하는 거고요. 어허.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김현종. 그렇습니다. 아주 김현정. 노골적인 친미 인사죠. 저 예전에 위키리크스라고 네. 미 대사관에서 미국 정부에 본국에 보내는 그 외교 문서를 해킹해가지고 공개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김현정이 등장하죠. 그렇죠. 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 예.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죽기로 싸웠다. 죽기로서 훌륭한 우리의 종이다 뭐 이런. 네네. 김현종 운명한 거 이런 걸 보면 예. 미국에 신호를 보내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어써서 싸우고 싶은 생각은 네. 없다. 미국과 잘 지내고 싶다. 네네. 뭐 이런 쪽의 신호를 지금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네. 비토하지 말라. 예, 이런 얘기고요. 의회 조사국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그렇죠. 네네. 그런 짓거리 좀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다음에 그 국제 관계에서는 어쨌든 미국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국익 외교를 할 생각이 있는 것이고 일정 네. 정도. 이번에 내치와 관련해서는 원래 자기의 기조를 상당 정도 드러냈어요. 대표적인 게 헌정수호 연대라는 발언도 저는 상당히 주목해서 봤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한 말 중에 네네네. 이 헌정수호 연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내란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의 연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선 전에 저는 만들어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내란 끝나고라도 세력을 고립화시키고 나머지가 다 어허. 연대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도 했고 네네. 그다음에 대동세상의 꿈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또. 이거 좀 오랜만에 한 거죠. 네, 그래서 1980년 찰나의 광주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네. 대동세상의 꿈 네. 계속 꿔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자기의 지향과 목표, 철학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네, 드러내는 발언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본 사회, 그 기본사회 사실 네, 기본이 튼튼한 나라. 네 선생님께서 계속 이게 돼야만이 한국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좀 좋아진다 이런 건데 그렇죠.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지난 대선 때도 못했었죠. 이걸 못했어요. 네. 아주 답답했거든요 그때. 그때 수박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기본소득 지금 못하게. 돌이켜 보면 진짜 그 주변에 진짜 네. 그 한번 돌더라고 짤로 네. 그 대선 시기에 이재명 대표 그 저 대선 후보 네, 네. 그 선거원들 야 형편없더만요. 진짜 진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금 기본 입장은 아. 미국이 자기를 비토하지 않게끔 네. 하면서 내치에 있어서는 원래의 기조대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지 않느냐. 네네. 이렇게 이번 연설을 통해서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연설에서 네, 그런 걸 보여준 거군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뭐 트럼프가 이 워낙
미국이 돈이 없다 보니까 네. 제가 보기엔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돈 없어요. 미국. 돈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부채는 엄청나고 돈은 없고. 옛날에는 돈이 많지만 돈을 더 먹으려고 군대 투입해가지고 다 그냥 잡아먹었던 건데 그래서 그때는 좀 이제 주고 싶을 때는 좀 주기도 하고 또 나중에 뺏고 그러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뭐 캐나다도 뺏고 그냥 멕시코도 뺏고 네. 뭐 싹 다 뺏고 지네 나라 교육부도 없애버리더라고요. 네. 그냥 돈 나올 수 있는 거 다 그냥 뺏어버리던데. 근데 이제 뭐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그 대통령이 주권은 협상할 수 없다. 그렇죠. 당당하게 나가더라고 이렇게. 네. 또 트럼프도 당당하게 나오면 또 약간 인정해주는 편인데. 그러니까 네. 트럼프는 네. 일단 대외 전략에 있어서 말폭탄 쏟아내는 거 하고 경제적 방법을 통한 공격은 네. 당연히 하려고 하지만 네네. 군사적 방법은 배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중국과의 대결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하. 트럼프가 중국은 적대시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했죠. 군사적 방법까지 동원해서 압박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트럼프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다. 네, 중국과도 경제적 싸움 정도는 할지 몰라도 네. 군사적 대응을 통해서 중국과 맞짱을 뜨려고 하는 이런 쪽은 아니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트럼프가 강하게 압박하고 나왔을 때 네네. 그거를 맞받아서 잘 치고 나가면 그러니까요. 군대를 동원해서 뭐 어떻게 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좀,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트럼프 개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사실상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는 미국의 처지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언제 말을 했습니까? 네, 그렇죠. 이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나라인데 그렇습니다. 가서 다 그냥 총으로 쏴버렸는데 다 네, 아니면 뒤집어 엎든가. 뒤집어 엎든가. 살짝. 이젠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안 되니까 트럼프 같은 입으로 그냥 조져버리는. 그렇죠. 야 25% 씨. 그래. 응? 와 반발해? 그럼 한 달. 약간 이런. 내가 살 거야. 뭐 내가 이제 이런. 야 가자 다 내가 그냥 먹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안 돼? 그럼 할 수 없고. 뭐 약간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은가. 이게 아니 사실 가자죽을 먹으려면은 네. 뭐 이번에 뭐 요르단 그 만나가지고 트럼프가 나 이거 뭐라고 그랬더라? 아동을 받아들인 거. 아니 뭐라고 그랬냐면요 요르단이 좀 어려운데 이거 저 그러니까 이제 다 받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어려운데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하는 말이 우리는 협박하지 않는다. 네.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사람들이다. 네. 야씨 거의 뭐 윤석열급인데 얘도. 네. 근데 사실 가자지구를 먹으려면은 미군들을 갖다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배제했죠. 근데 그렇게는 못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지네들도 얘기했어요. 트럼프 행정부도 군사력을 쓰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 못 먹는 거죠, 사실. 못 먹습니다. 사실상 네. 이 말로만 개뻥을 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우리도 좀 그 어, 멕시코 대통령처럼 거기도 친미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좀 당당하게 뭐 빈살만처럼 악수까지 거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그러려면 네네. 국민적 지지가 확고한 지도자가 등장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멕시코가 그렇게 저항할 수 있는 이유는 네네. 그 사람이 한 80몇 %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81% 나오더라고요. 지금 지지율이. 그리고 굉장히 진보적인 개혁 정책, 네네, 최저임금 그렇더라고요. 인상이라든가 네. 이런 걸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죠. 이러기 때문에 미국과 맞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트럼프가 막 덤벼도 같이 싸우는 건데 네. 지지율이 올라가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같은 놈이 지도자가 돼 있다. 그럼 트럼프가 한마디만 하면 그냥 트럼프의 지지를 잃을까 봐. 네네. 다 덮어줄 겁니다. 음. 대왕고래 석이 없지만 파서라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뭐 이럴 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시대에는 그 누구보다 아하. 국민의 지지를 확고하게 받는 네. 개혁적인 지도자가 등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대미 협상력이 예.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도 그런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네. 탄핵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돼버리면은 이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으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의회 조사국 지금도 의아하거든요. 우리말 잘 안 들을 것 같다 이거죠. 그렇죠. 거기 아예 범죄자라고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재명 네. 대표 범죄자라고 해버리는데, 야 한 나라의 의회 이거는 진짜 근데 외교상으로 네. 너무 도를 넘는 건데. 그때는 그게 바이든 행정부 때 네, 그렇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12월이었죠. 12월 총 13일. 동원해서 자기들 입장을 이제 내세운 거고 아하. 이재명은 안 된다 이걸 한 거고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는 네. 포린 폴리시라는 외교 전문 예. 매체에서 윤석열은 트럼프가 싫어한다. 네. 뭐가 이제 구해줄 생각이 없다. 네, 네. 오히려 이재명과 잘 맞을 거다. 잘 맞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거 가능성이 흘리지 있다. 않습니까? 얘기를 했죠. 네, 이걸 흘렸죠. 봤을 때 트럼프 쪽에서는
한국 상황을 주도 면밀하게 이제 보겠지만 음. 이재명이라는 대안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좀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너무 이제 그 미국의 좀 머리를 좀 굽히고 네. 들어가지 않았으면 싶은 그런 마음에. 아 그렇죠. 그래야죠. 네네. 당당해야죠. 네. 그래야 이제 또 우리 국민들이 또 네. 많이 또 응원을 하고. 그리고 그럴 수 트럼프를 있지 상대할 때는 전통적인 수사를 쓰면 안 돼요. 네. 예를 들면 네. 한미 동맹을 난 너무 신성시하게 생각하고 아, 여기에 이제 강화에 목숨을 걸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네. 트럼프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돈이네. 돈 달라 그러는 건데 이 자식들이 계속 우리한테 돈 달라 그럴 것 같은데 그다음에 오히려 한미 동맹이라고 말을 하면 싫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맹이라고 말을 하면 트럼프 오히려 싫어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는 어차피 한미 동맹 깰 생각이에요. 얘는 속마음이. 네. 근데 그걸 붙잡고 있겠다라면 좋아하겠습니까? 음, 그래서 그동안 미국을 상대할 때 썼던 수사들 네. 그건 네오콘들이 바라는 수사들이에요. 네. 그걸 가지고 트럼프한테 이렇게 아부를 한다? 네. 트럼프는 오히려 더 싫어하거나 경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한미 관계의 새로운 재조정, 네. 공정한 관계, 공정한 관계, 윈윈 관계, 네. 뭐 이런 것들을 떠들 때 당당하게 트럼프는 그러면 돈이 진짜 좀 굳혀질라나? 오히려 돈 좀 덜 들라나? 주한미군 빼도 좀 쟤네들이 뭐라고 안 하겠네. 오히려 우리가 말하면 되겠네. 그렇죠. 돈 드시는데 주한미군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그런 생각이에요. 사실상 돈 든다고 생각해서 전 세계 미군을 다 빼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입장을 가지면 뭐 오히려 트럼프는 좋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다가는 정광훈 목사나 세계로 네. 교회가 큰일 나죠. 트럼프 반대 집회를 하겠어요. 네. 스탑 더 스틸. 근데 그 반대 집회를 할 만한 돈도 없을 겁니다. 돈이 마를 거예요. 돈이 거기서 들어오니까. 미국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특히 박상학이 지금 삐라도 못 부리죠. 네. NED 자금 동결돼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NED에게 돈을 대는 USAID. 네. 야, 이 돈도 그냥 다 없애버리자 이러더만요. 일단 다 동결시켜 놨고요. USAID는 아예 이제 미국 국제개발처라고 부르는데 네네. 해체시켰고 뭐 법원에서 일부 제동 걸었지만 막기 힘들 것 같고 예. NED도 지금 자금이 끊겼어요. 예. 박상학이 지금 삐라 뿌릴 돈이 없을 겁니다. 진짜 삐라를 뿌리던 놈이 이제 눈물을 뿌리고 있겠군요. USAID가 그리고 전 세계 극우 세력, 음. 반정부 세력, 그렇더만요. 미국을 이제 따르는 사실상 CIA더만요. 그 CIA죠. 네, 외곽 사실상 조직이라고 CIA 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거기에 엄청난 돈을 뿌리면서 그걸 양성해 오고 네네. 언론 쪽에도 영향력을 미치면서 여론 조작을 해오고 네. 이런 짓들을 했는데 그걸 날려버렸잖아요 한 방에. 지금 그 돈이 아까운가 봐요. 그것마저도. 돈도 아깝고 네. 결정적으로는 네오콘 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미국 네. 트럼프 표현으로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세계 전략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음. 세계 곳곳에서 침략을 일삼고 패권을 추구하던 이걸 철회하고 예. 미국 국내 문제에만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는 누구랑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그 반대를 하려고 하는 네오콘 세력, 글로벌리스트, 금융자본가들 뭐 이런 식의 미국의 트럼프 진영을 그걸 딥스테이트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그림자 정부라고. 이 세력들의 반대를 깨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진짜 놀라운 속도로 과감하게 딥스테이트를 작살내고 있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USAID 해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두 개의 수단을 써요. 하나는 군대, 예. 이제 미군들이죠. 또 하나는 더 큰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USAID를 비롯한 CIA 라인입니다. 공작. 근데 사실 전쟁할 때 빼면 군대보다는 네네. 오히려 이게 더 커요. 색깔 혁명을 위해서 일으킨다든가 뭐 그 나라 네. 정권이 마음에 안 들면 뒤집는다든가.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에 있었던 그런 색깔 혁명들. 그렇죠. 테러 조직을 지원한다든가 예, 예. 뭐 여론을 조작한다든가 심지어는 뭐 이번에 머스크의 폭로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네. USAID가 충격적이었어요. 작업을 댔다. 아니 그거 선생님이나 제가 말을 하면은 야, 음모죠, 음모론이죠. 저 반미 음모론자들 저거.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약간 그렇게 의심을 해봤잖아요 그때 솔직히. 그렇죠. 마음속으로 의심해봤거든요 저도. 이거 미국이 한 거 아닌가? 근데 머스크가 이번에 드러내 버렸어요. 네, 굉장히 미국이 머쓱해졌어요. 네.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 전 세계를 조물락조물락했던 쉽게 얘기하면 조작과 네오콘 공작. 세력의 네네. 사실은 핵심 지배 수단입니다. 세계 지배 네. 수단. 이거 날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거를
트럼프가 네오콘을 작살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 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죠. 물론 트럼프가 워낙 괴이한 인간이라 네. 진짜 여러 가지 이상한 짓도 많이 합니다. 좌충우돌하면서. 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분명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바로 네. 네오콘 세력과의 전면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약간 그렇게 봤습니다. 트럼프가 돈 되는 거는 무조건 다 끌어쓰는구나. 네. 뭐 캐나다, 멕시코, 뭐 중국 뭐 할 거 없이 지네 뭐 친미 국가도 뭐고 그다음에 지네 나라 교육부도 없애버리고 USAID도 없애버리고 또 돈 될 것은 다 그냥 끌어간다. 저는 이제 약간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은 이제 네오콘과의 싸움. 네오콘과의 싸움이 네, 지금 네. 주요한 주요한 것 관심사다. 같다. 그래야 트럼프가 자기가 내세우고 있는 국가 전략, 예. 마가 전략을 추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마가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음. 이제 땅바닥에 떨어진 미국의 이 위신을 다시 위대하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사실 위대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이 땅바닥이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네. 그거를 체면 유지라도 좀 하자. 네. 이제 세계 지배 이런 것들은 물 건너갔고 네. 그냥 어떻게든 버텨서 이 위기를 한번 버텨보자. 네네. 그래서 트럼프가 패권 추락을 연착륙시키는 게 주관심사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를 연착륙시키려고 한다. 그렇죠. 미국 패권 추락을 아. 경착륙하는 게 너무 위험하니까 네네. 연착륙시키려고 하는 쪽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기 위해선 반대 세력을 제압해야 됩니다. 작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 딥스테이트 공격에 아주 사활을 걸고 전격적으로 밀어붙이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어쨌든 이제 미국으로부터 한국 극우 세력으로 들어오는 돈줄은 당분간 마를 게 확실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 집회하기 힘들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세계를 교회도 좀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애국 폰 뭐 무슨 폰 네, 다단계로 뭐 하더라고 이렇게. 뭐 판다 그러더라고요. 정광훈이가. 네, 뭐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네. 뭐 그걸 팔아가지고 그 폰을 팔면은 뭐 거기서 뭐 이제 얼마씩이 또 떨어져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네. 그런 구조를 뭐 그렇습니다. 자유마을 뭐 그런 네. 구조를 만든 모양이더라고요. 박상학도 이제 다단계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돈이 안 들어오면. 지금 전환기는 세계로 교회로 갔던데 그럼 박상학은 저 정광훈 쪽으로 갈려나? 모르죠. 네. 이제 돈 받으려면 또 어디에 줄 서야 될지. 돈 되는 곳으로. 정광훈이가 자꾸 트럼프 쪽에 사람 보내서 줄 네네. 대려고 자꾸 얘기하잖아, 지도. 네. 그 이유가 분위기 파악을 하는 인간이니까 하려고. 트럼프 쪽 되면 우리 쪽에 지원이 끊길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잘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USAID도 끝나고 NG도 끝나버리는데 지금. 그렇죠. 뭐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네네네. 지금 살 길 찾자고 갔다 온 거군요 이번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보통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네오콘이랑 싸우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랑은 협상을 하려고 한다. 네. 특히 이제 뭐 그 일각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중국을 제1적으로 보니까 네. 러시아랑 북한을 좀 끌어당기려고 하는 미국이 그런 게 있지 않겠냐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북한에서 루비오가 약간 반복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불량 국가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뭐 대번에 그냥 쳐버리더만요. 국가적으로. 네. 쳐버리고 또 지금 부산항에 알렉산드리아 네, 핵잠수함 들어왔습니다. 핵잠수함이 들어왔죠. 잠수함입니까? 예, 잠수함이죠. 네네, 핵잠이 들어왔는데 또 이것도 이제 북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방성에서 강력한 네네. 경고 성명을 발표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의 의중이 뭐냐? 진짜 북이랑 뭐 회담을 하려고 하는 거냐? 네. 옛날처럼 또 똑같이 이것저것 간 보는 거 아니냐? 이거 북한은 그거 아주 싫어하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북미 회담에 대해서 북쪽보다 더 적극적이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됩니다. 더 적극적인 쪽이 쉽게 얘기하면은 아쉽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랑 미국 중에 누가 더 협상에 적극적이냐? 그렇죠. 누가 더 아쉽냐? 누가 더 아쉽냐? 근데 사실 북한은 아쉬울 게 별로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 옛날에 비해서. 네네. 그때에 비해서도 핵 역량도 훨씬 강화됐고 경제 성장도 착실하게 지금 되고 있고 특히 북러 회담 또 북중 관계 예.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브릭스도 있고 이런 쪽에서 예. 북쪽은 옛날같이 미국의 제재 해제에 목을 걸 이유가 없어졌어요. 예. 아쉬운 게 없는 거죠, 별로. 뭐 괜찮아, 우린 너희들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네. 쪽이라면 트럼프는 결정적으로 지금 전쟁을 다 끝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 중동은 일시적 휴전을 시켜놨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고 있어요. 특사 보내고 네. 푸틴하고 전화 통화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 네오콘이 집중돼 있는 데가 어디냐? 동아시아거든요. 네. 요거까지 다 빼야 돼요. 아. 이걸 다 빼야 자기가 원하는 국가 전략을 추진할 수가 있어요. 그 소위 마간이 뭐니 이걸 다 네네. 하려면 네오콘 세력을 다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은 트럼프한테 결정적으로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쉽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훨씬 더. 네,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 북미 회담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훨씬 더 북쪽보다 강할 것인데 아. 트럼프 스타일이 처음부터 저 자세를 보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양보할게. 내가 더 큰 핵단추가 있다고. 예, 그거는 이제 그랬던 놈이었죠. 그건 협상 직전에 있었던 모습이고요. 네. 그 트럼프가 후보 때 보통 핵을 많이 가진 자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그렇죠. 일이다. 계속 그랬죠. 이게 작년에. 암시를 준 거예요, 북에다가. 예. 앞으로 내가 북쪽과 협상하게 되면 비핵화 같은 건 얘기하지 않을게. 그냥 네네. 핵 보유고 인정하고 대화할 거야. 음. 이 암시를 준 거예요, 계속. 그럼 이제 북쪽도 다시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얘네가 좀 다르게 제안을 하고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 상태에서 트럼프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꺼낼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반도에. 네. 그럼 북쪽도 거기에 상하게 긴장 고조를 시키겠죠. 음. 그래서 2017년 상황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때 트럼프가 뭐 화형과 분노를 얘기하고 그랬죠. 북쪽에서는 노망난 늙은이를 불러다스리겠다 이러면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도까지의 긴장 고조는 아니지만 꽤나 우려할 만한 수준의 긴장 고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 우려할 만한 수준에. 우려할 만한.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 할 말이 생기죠. 아. 협상해야 된다. 봐라. 아. 얼마나 위험하냐. 야 이거 놔두면 우리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 날라올 수 있어. 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하기 위한 그런 압박, 위기를 그런 그런 위기를 압박. 높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하는 게 아니고 압박이 먹혀요. 2017년에도 안 먹혔는데. 그러니까 한반도에서의 긴장 조성은 트럼프가 일으킬 수 있는데 그것은 네. 미국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 그렇죠.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자기가 동아시아 정책, 특히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 분위기 잡는 것이다. 네. 전 그쪽으로 오히려 생각할 쪽입니다. 이번에 핵잠 들어오고 이런 것들도 네. 그게 이제 만약에 네오콘의 준동이 아니라면 네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 보여주는 행보는 대략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앞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일시적으로 고조되는 상황은 있을 것이다. 의도적이게 있을 수 있다. 그림이군요. 네. 그러나 그것은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네. 네오콘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군요.